저는 오늘 그 부천 상동 도서관에 와서 그 하브르타와 유대인 가정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하고 좀 질문을 받았는데, 아까도 제가 강연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놀랍게도 한 100여 분이 넘게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학군이나 입시 같은 주제를 했을 때 이 정도 인원이 모이는데, 여기는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구나. 뭔가 질적으로 그 자녀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녀교육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마이너한 문제들이에요. 학원을 어디로 갈 것인가, 학교를 어디로 갈 것인가, 교육 환경을 바꿔준다고 그래도 그 맹모 삼천지교의 어떤 기준이 뭐냐면 학교와 학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실리콘밸리로 이사를 갔죠.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런 환경, 그래서 주변에 새로운 창업 기업들이 생기고 또 휴레패커드 같은 회사들이 있어서 자기가 사장님한테 무슨 부품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받아보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저는 뭔가 맹모삼천지교를 한다. 그러면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대부분의 어떤 것들은 학교와 학원이 여기보다 더 잘 갖춰져 있는 곳에 있느냐, 이런 어떤 낮은 수준의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고민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부분 다 아이 키워보시지만 수많은 선택이 부모가 된다는 거는 수많은 선택을 하는 기로에 쓴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모든 선택이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고 또 후회되는 선택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결정사항에서 유불리를 따지고 이게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막 이렇게 막 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혼란이 와요. 내가 애를 잘 키우고 있는 건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 임신, 출산, 육아 교육은 정답이 없다고 그래요. 그 정답이 없고 해답이 존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과 나의 상황,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조성 가정이라든지 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이렇게 택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또 아까도 같은 이제 공통적인 건데 남편이 잘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탈무드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00을 할 수 없으면 10부터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아까 유대인 자녀교육이나 오늘 들었던 많은 내용 중에서 저걸 다 해봐야지라고 하면 사실 부담되잖아요. 우리 해보지도 않았고 부모가 우리한테 가르쳐주지도 않은 건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선하면 저거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하면서 엄마를 위한 감사의 노래 이거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뭐 하라고 그러는 건 좀 쑥스러우니까 유튜브 아까 심 선생님 권해준 대로 같이 한번 보고, 와 저거 어떻게 생각해? 저거 하면 굉장히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맞는 거면 더 발전시키고 맞지 않는 거면 이거는 좀 우리랑 맥락이 안 맞는 거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안 되는 거겠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 이제 부모 효능감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또 양육이나 육아서들을 많이 보는 게 좀 좋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면 A, B, C 세 저자가 같은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어떤 거는 A, B, C가 다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다 일가를 이루고 또 그렇게 해서 애들을 잘 키웠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너무 강의도 지금 많이 듣고 그러면은 다 좋아 보이고 느낌이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 유대인 자녀교육도 못하고 엄마 투표 교육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런 감정 코칭도 못하고 이게 못하는 것만 보여요. 그러면은 이게 부모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불안한 의식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권하는 게 그 엄마나 아빠의 강점 혁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면 돼요. 맞벌이 가정이어서 아이를 많이 케어하지 못하고 그러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말에 그래도 최소한 집밥은 한번 먹는 거, 그거는 한번 실천해 보겠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다 100% 갖춰주고 그다음에 좋은 교육에서 말하는 걸 다 실천한다고 우리 아이가 그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그렇게 남편, 협조하지 않은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챙겨줄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살펴 주셔야 되나, 이게 모든 게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그 세팅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로서의 자기 효능감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태교도 하시고 그다음에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인테이크가 제대로 됐을까? 그다음에 뭐 이거 갖고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해줬으면 그거를 믿음의 근거로 하나 삼으세요. 그래서 나는 너를 어떻게 키운지 알아? 태교 때부터 신경 써서 하고 너 자기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잘 될 놈이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살펴주고 또 신앙 가운데 기르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잘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 다음서부터는 아이를 이렇게 믿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믿고 기다림이 안 되는 게 뭐죠? 이 아이를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맨날 이게 아웃풋이 안 나오고 가시적인 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흔들리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아이들마다 페이스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빨리 일찍 치고 나올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대기만성으로 늦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12년 이상의 기간을 좀 오랫동안 아이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냐면 부모가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결국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 두 가지를 하고 이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제가 사례들을 요즘 많이 사실 제 블로그나 아니면 다음 나올 책에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하나 대표적으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거의 평생을 노동을 하셨고 목수를 하셨고 저희 부모님이 다 맞벌이셨어요. 저희들을 잘 보살펴 줄 수가 없었어. 그냥 그리고 또 가끔가다 할머니가 와서 좀 보살펴 주시고 고모가 와서부터 이렇게 지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자랐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약간 믿는 근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조상들한테 잘하면 조상님이 은덕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족보가 없었는데 그래 아버님이 그 바쁜 와중에 농사일하고 목수일을 하는데도 틈나면 이제 청송 심가인데 청송에 가서 잃어버린 족보 우리 조상들의 무덤 그거를 찾으시러 다녔어. 우리 할머니 묘자리 찾아본다고 전국에 그 틈나는 대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우리 아버님의 믿음의 근거였어. 내가 얘를 붙잡아 놓고 책을 읽어주고 뭘 하고 이런 건 없었지만 내가 조상님한테 잘하고 조상님의 은덕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실 거라 이런 믿음과 실천을 계속 하니까 또 실천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런 어떤 믿음의 근거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저하고 제 동생 둘 다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제 동생 갔을 때 우리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인사시키면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님과 우리 조상님의 은덕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청송 가가지고 또 우리 동생 합격했을 때는 가서 그렇게 가서 성명하시면서 인사시켜드리고 이게 우리 아버님의 믿음의 근거야. 신앙도 없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거 그걸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 나를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자꾸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비교 경쟁에서는 인내가 생기지 않아요. 참을성이 안 생기거든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는 모세가 내려오는 걸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뿌리는 인내하지 못함, 기다리지 못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자꾸 비교 경쟁이 어떻게 되지?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거를 막 찾는데 더 일이 꼬이고 딴 방향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삶을 한번 쭉 부모로서의 지금까지 그걸 좀 돌이켜 보신 다음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나는 다른 거 못 해드려도 애들한테 집밥은 해준다. 유기농이라도 그래 먹을 거라도 좀 챙겨준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우리 아이들한테 책은 읽어준다. 저녁에 자기 전에. 다른 건 다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식탁에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애한테 토를 달진 않고 심 선생님 말한 대로 한번 그 완전한 소통이라고 하는 그거 비슷한 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그러면 남편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다 완벽하게 갖춰서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되면은 아빠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빠랑 굉장히 아빠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집에 와서도 내가 또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교육비 아껴 가족여행 이런 것도 좀 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톡도 안 해도 되고 한 4박 5일 대부분의 주말이나 이런 연휴 같은 데는 가까운 데 놀러 가고 그러면 주말이라고 해서 가면 아빠가 운전하고 막 오고 그러면 피곤해. 아빠도 지치고 힘들잖아요.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데, 그러니까 좀 외국으로 가가지고 좀 그렇게 휴양적인 데서 뭐 엄마도 밥 할 걱정 안 해도 되고 아빠도 일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데서 한 3, 4일 정도 지내면서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해보는, 그때 유튜브를 다시 보는 거죠. 심 선생님 유튜브를 여기서. 여기 지금 몰디브에 와서 한번 이거 봐봐. 코타카니 발로에 와서 한번 보는 거지. 다른 거. 제주도도 불안해. 자꾸 뭐 카톡 오고 연락 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연락 안 되는데 좀 가가지고 아빠도 좀 마음을 비울 수 있는데 이렇게 그런 데서의 조금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지금까지 좀 무심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작은 실천 하나만 있어도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서 하려고 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 둘씩 실천을 해보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빠하고의 자녀 교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아빠나 엄마, 배우자하고의 자녀 교육관이나 이런 그 경제관이 달랐을 때 뭔가 좋은 정보나 새로운 실천들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현실이 그렇죠, 사실은. 그럼 그랬을 때 제가 제일 권하는 방법은 두 분 중에 인격이 훌륭한 쪽이 인격이 덜 훌륭한 쪽을 따라주는 게 낫고 대안이 있는 쪽이 대안이 없는 쪽을 따라주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는 완전히 이거 사교육 시켜야 되고 애를 뺑뺑이 돌리고 이렇게 달리지 않으면 지금 뒤처지니까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명문학원에 가서 사교육을 엄청 시키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아빠가 보기에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렇게 해도 별반 의미도 없는 거고 또 명문학원에 가면 내신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수시 기회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빠는 벌써 좀 강의도 뭐 듣고 이렇게 정보가 있으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그렇게 달리고 있어. 애를 막 그렇게 막 닥달을 하고 막 몰아가.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빠는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럼 재수한다거나 나중에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된다는 방법에 대안이 있어. 인격적으로도 엄마가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아빠의 의견에 따르는 것보다 아빠가 이렇게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엄마의 그걸 참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아빠가 양보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제 책에 그게 있잖아요. 그 1% 유대인의 생각훈련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진리보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정의 평화라고. 이게 그거 들어왔으니까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싸우는 것보다 그거 안 하더라도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는 게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이나 이후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사실 더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 대립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쪽이 참아주는 게 낫고 대안이 있는 쪽이 그럼 안 됐을 때 그러면 입시까지는 그렇게 달려보고 그 이유는 나한테 좀 맡겨줘. 대학 가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또 그렇게 달리고 닥달하고 그러면 벌써 그런 배우자나 엄마나 아빠하고는 애들이 소통이 안 되거든요. 피난처가 필요하잖아요, 애들도. 엄마가 그렇게 달리고 그러면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엄마한테 좀 강도 좀 줄여달라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야. 아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뭔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또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힘들었구나. 그 아빠는 다 이해한다. 그래가지고 우선 대학 갈 때까지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뭔가 누가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해야 되느니 저렇게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좀 평화를 모색하는 게 화목을 모색하는 게 더 가정에서는 또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